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 또 이제 이전에 살펴봤던 종목들부터 리뷰를 해봐야겠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또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만남이 그동안 좀 시장에서 기대감을 형성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한 종목부터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제가 삼진 L&D가 목표가를 한호가 모자라서 좀 아쉬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3,245원까지 올라가서 장 초반에 이미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3,150원 라인대의 수익을 챙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요.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회동으로 인해서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큰 흐름, 미래차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큰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던 거지 2차 회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고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숨고르기 영향이지 어떤 재료 노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지금 뭐 오늘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재료 노출로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진 L&D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3,150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를 했고 3,245원 라인대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시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삼진 L&D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두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 먼저 CIS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CIS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갭상승 나오고 좀 상승 흐름 이어지다가 지금은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고 또 재료 노출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 메가 트렌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에 풍력 관련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수급이 집중되는 바람에 오늘 살짝 숨고르기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6,450원 라인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도 5,200원 라인대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앱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MS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마이너스 1%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또 녹십자 홀딩스에서 그에 따른 5천억, 5,500억 가량의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빅딜로 인해서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녹십자 그룹주는 오히려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중기적으로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오늘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소폭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12,4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0,000원 라인대 종가상 10,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종목 리뷰를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넥스트비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좀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넥스트비티는 말씀드리고 그냥 박스권 내에서 계속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모든 게 약간 복합적인 집합적인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 때는 이탈하지 않았다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 박스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박스권의 하단 부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손절가랑 목표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정해시고 목표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는데 난 5% 수익만 나도 좋다, 3% 수익만 나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자율매도의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계속해서 종목들을 이제 교체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을 추천드렸다고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 종목이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각자 손절 라인대를 정하셔가지고요. 손절 라인 이탈했을
됐을 때 더 좋은 종목으로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것도 훨씬 더 계좌 수익이 빠르게 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도 좀 교체를 하시고요. 김주호 매니저는 지금 큐카드도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집어 들고 네. 계셔가지고 네, 바르게 좀 들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종목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부터 열어볼게요. 어떤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이쪽 섹터에 수급이 완전히 집중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바로 풍력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풍력 관련 섹터 네. 정말 수급이 쏠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풍력 관련주 대가 올라타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풍력 관련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풍력 관련주 지금은 멈추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비보라든지 달리자라는 네. 의견 주셨어도 이렇게 멈추자는 의견을 주신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왜 멈춰야 되죠? 일단 풍력 관련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풍력 관련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 또 여러 관련 종목도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방대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 섹터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북 부안에 가서 세계 5대 해상 풍력 강국에 도약하자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모멘텀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하고 10에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오히려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때 오히려 종목들이 큰 리스크도 그리고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살짝 멈췄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섹터 전반적인 종목들에서는 좀 쉬어갈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멈추자고 의견 주셨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종목을 볼 텐데 그 네. 종목이 풍력과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네,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일단 네. 멈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 뭘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종목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수소차 관련 대장주인 바로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그동안 수소차 테마로 오를 것이다 해서 그 테마에서 다뤘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저희가 풍력과 관련한 종목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따가 표를 보면서 효성중공업이 왜 풍력 관련 종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효성중공업 현재가는요 10.19%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8,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왜 모멘텀이 풍력과 함께 묶일까요? 네, 일단 효성중공업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두 차례 한번 가져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소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섹터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섹터 안에서 직접적인 수혜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공급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또 시장 점유율 2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소차 대장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풍력 관련 종목들이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풍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증속기와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해외에 로열티를 주고 어떤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입증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 종목에도 좀 묶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의 최근에 악재가 충분히 선반영됐다. 물론 대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악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미국의 반덤핑 관세 그리고 한절밭 수주 감소 부분도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면서 추세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풍력 관련해서 섹터가 묶이면서 오히려 효성중공업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요 섹터가 크게 움직여도 대장주였던 종목보다는 덜 움직였던 종목들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두산중공업도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풍력 네.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막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도 제2의 두산중공업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충분하고요.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또 오늘 OCI 같은 태양광 종목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 두산중공업도 풍력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효성중공업은 그린 뉴딜의 어떻게 보면 또 집합체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차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풍력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돼서 효성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풍력과 묶이고요. 또 수소차 테마로도 함께 묶이는 종목입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한 2~3%대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1시 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네.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36,0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에 1차 매수를 하고 왜냐하면 풍력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이제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 1차 매수, 지금 현재 12%까지 맞아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가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36,000원 라인대, 36,0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 33,000원이 종가상 이탈했을 때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또 풍력 관련해서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3,000원 라인대에서 종가상 이탈 시 그리고 목표가는 41,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4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41,000원 돌파 여부를 보고요. 41,000원을 돌파했을 때 41,000원을 이적가를 잡고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1,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급등세가 나온 만큼 충분히 2차 매수에 여유를 갖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섹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인가요? 두 번째 섹터는요. 지금 뭐 태양광 관련해서 또 풍력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 일환으로 바로 스마트 그리드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섹터 참 오랜만이긴 합니다만 계속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섹터이기 네.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스마트 그리드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 섹터는 달리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못 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스마트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전략망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서 지능형 전략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SOC가 디지털 SOC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사실상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물론 아까 태양광이나 또 그리고 풍력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디지털 SOC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좀 빠르게 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좀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그린 뉴딜 섹터 안에서 출발하지 않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섹터 안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어떤 걸까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지금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코콤입니다. 코콤은 네.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 섹터 안에서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대안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누리텔레콤, 또 옴니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코콤이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가장 또 강한 탄력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코콤이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장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콤 현재가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현재 9%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6,560원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콤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코콤은 국내 최초로 병원, 간호원 간의 호출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코콤은 스마트 홈 전문 기업으로 사물 인터넷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디오 폰도 하고 있고요. 또 인터폰, CCTV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가장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 기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제가 이제 박스권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가격대인 7,200원 라인대까지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주가 수준이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막 회복하고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그리고 디지털 SOC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지금 매수해서 목표가는 이 전고점 돌파를 좀 보면서 7,200원 라인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는 5,8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가 라인대인 5,8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바로 안 들어왔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라인대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더 우리가 추가 수익, 또 목표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콤도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8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콤과 효성중공업 이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그 외에 또 시장 분석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가 되면은 네. 그런 시장 정보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가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데 매일 아침에 제가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루하루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시장의 트렌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 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